이거 질문은 할 거고요. 다 받고 나면은 한 30분 좀 넘어갈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유리함수 부분을 좀 잘라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숙제를 조금 잘라서 내주는 대신에 거기를 저거 파이널 스텝 숙제를 좀 섞어도 괜찮을까 해서요. 그 삼각함수 활용 부분이요. 저번에 46번까지가 숙제였잖아요. 삼각함수라고 했냐? 미안. 삼각비 활용. 삼각비 활용 부분 90몇 번인가? 까지 나오는 걸 에다가 좀 섞을까 해서요. 그렇게 좀 할게요. 자, 일단 알고전 10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거잖아! 이런. 야. 어딨니? 자, 10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F1은 주어진 게 2고요. 그 다음에 G 인버스 말고 G에다가 3 집어넣으면 1이 나온대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F 인버스 2 더하기 F 서클 G에서 3 대입하랍니다. 자,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1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G에다가 3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데요? 1이 나오는데요. 그 1을 F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이 두 개 더해주시면 되죠. 끝. 누구야, 이거 10번. 나 갑자기 과거 회상이 순간 빵 하면서 그치? 너지? 실근을 가지기 위한 범위를 구하랍니다. 20번 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보죠. fx라고 하는 애가 2x 플러스 k고요.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인데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g서클 f라고 하는 식은 뭐가 되나요? f를 g에다가 대입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서클 g는요. f에다가 gx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 식이 실근을 가지기 위한, 즉 이 두 식이 등호로 연결됐을 때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kx 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 더하기 k 라고 하는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2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k-3은 0이라고 하는 이 식이 실근 별식이 2k 제곱 빼기 2배의 k제곱 더하기 k-3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시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실근일 조건이니까요.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3번. f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값을 가져요? 자, 일단 그걸로 한번 봐요. 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 fx의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1이라는 값으로 고정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x라는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라는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3이 나오나요? 자, 그러면 G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인데요? 1이 아니에요? G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인데요? 끝. X의 범위에 관계없이 이 식은 1 나오네요. 와? 뭐요? 왜 그래요? 선생님, 뭐예요? 자, G에 fx 집어넣는 건데 그게 G서클 F잖아요? 근데 그 fx가 얼마로 고정되어 있는데요? 1로 고정이요. 1로 고정이요. 1이네요? 3으로 고정이요. 3 집어넣으면 1이네요? 그럼 결국엔 G 서클 F라는 식에다가 X 대입하면 뭐 나와요? 1 나오네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라. 무슨 그래프 그림인데요? 끝. 뭐야? 내가 얘기했죠? 느낌적으로 풀지 말라고. 느낌적으로 푸는 건 스킬, 숙련치가 쌓였을 때 하는 짓이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래프가 변하는 그 구간에 맞춰서 범위를 나누라고 얘기했었죠? 23번이었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23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25번. 25번. 그래프의 모양을 보세요. 그래프의 모양이 뭐죠? 아래로 볼록이죠. 뭔데요? 축이 뭔데요? x는 0이죠. 그죠?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x라는 값이 a보다 큰 구간에서 역함수가 있대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그 값이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존재한다고 하면 1대1 대응이 되냐?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되지 않아? 그럼 a가 0보다 크면 일단 돼요? 안 돼요? a가 0보다 크면 일단 돼요. 근데 같아도 돼? 안 돼? 된다고. 끝. x에서 x로의 함수군요. 미안.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한번 그려보신다면 x에서 x라고 하는 값이 x에서 x로의 함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시작점이 같아야 돼요. 그럼 뭔 얘기예요? a, a요. 그래야지만 시작점이 같을 거 아니야. 만약에 a라는 거보다 큰 구간이라고 할 때 그 a라는 값이 예를 들어 1이라고 한다면 이쪽 영역이 저 함수의 영역이 되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일단 오른쪽인 건 알겠어. 그치? 왼쪽 굳이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시작점이 좌표가 XY가 같은 거 어디야? 2죠. 그래서 식 같은 경우는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 식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a를 집어넣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애가 a가 나오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건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a라는 값이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 안 되고 2만 되는 거죠. 끝. 이렇게 제가 순간 문제를 헷갈렸네요. 쭉
26번. (26번)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거 무슨 뜻이게요? A 합 B가 전체 집합인데 A 교 B가 공집합이 되도록. 한마디로 이 S라는 이 집합을 정확하게 나누어 갖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A에서 B로 가는 역함수를 가지는, 즉 원소 개수가 몇 개 될 때? 두 개 될 때, 두 개 될 때 에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만 세시면 돼요.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남는 애들 가져간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원소가 두 개짜리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개냐? 6개. 12개. 왜 6개 나오죠? 숫자 세트가. 숫자 세트는 총 6개 나와요. 봐봐, 예를 들어 숫자 세트가 1, 2를 선택하고 이쪽에서 3, 4가, 아니 세로로 쓸게. 1, 2를 선택하고 3, 4가 될 수도 있어. 요렇게. 그치? 총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숫자 순서 쌍은 6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애들마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방법도 있을 테니까 이 6쌍의 가지가 두 가지 방법씩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가 생겨서 총 12개의 함수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에 12개 빵 하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아니면은 이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수가 두 개씩 생겨요. A의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 2개, B에 해당하는 원소 2개, 선택하는 순간 함수 2개가 생기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하고 6개로 쓰셔서 틀리신 분들도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까지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지? 29번 가겠습니다. 역함수를 갖는데요. 진짜 간단한 식이네요. 자, 일단 29번에 F 인버스 0은 3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F에다가 EX-1을 대입하면 그 값이 GX라고 합니다. 자, 이때에 G 인버스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게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럼 문제 G 인버스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을 내가 A라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엔 G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A를 집어넣은 값이 0이 나오도록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F에다가 A-1을 집어넣은 값이 GA가 될 테고 그게 0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F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0이라는 애가 나오는 걸 확인했네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값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A-1은 3, A는 2 나오겠네요. 29번이었습니다. 31번. 생각보다 풀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6. 아하, 역함수가 존재하네요. 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그래프와 그래프는 점 P에서 만난다. OP의 길이를 구하라. 자! 어디서 만난다고요? y는 x에서 만난다고요. 이거 31번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 제가 이거 그린에서 설명드렸어. 아니, 그린이 아닌가? 어제 그린이었죠?
그린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31번은 뭐라고 풀라고요? 역함수와 만난다라고 하는 거를 얘를 fx는 f 인버스 x로 식을 세울 생각도 하지 마. 너무 복잡해. 이 위에서 만나. 이 위에서 만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식을 세우면 돼? fx는 x가 되는 그 점을 찾으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 나오는데 x값이 0보다 큰 구간에서 되는 x를 찾으면 되고 몇 콤마 몇이 되고 3,3이 되고 길이가 얼마고 3루트 2가 되고 이렇게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죠. 이거 10-2번이었나 아까? 그 10-2번과 관련된 문제였네요. 31번. 31번이었습니다. 다음 12번. 아니 그러니까 그 12번에 꼭지점은 구하셨니? 몇 콤마 몇이니? y는 x 플러스 p의 제곱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니까 몇 콤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p 콤마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죠? 그죠? 즉 x가 뭐라고? 따라서 x좌표가 뭐라고? x 대신 즉 바꿔 생각하면 자 그 다음에 y가 뭐라고?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 잘 생각해봐. 이제 이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x가 마이너스 p라면 마이너스 p 대신에 x 집어넣어도 되지 않아? 즉 p가 뭐라고? 마이너스 x라고. 그거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끝. 이거는 주로 그러니까 이거의 정식 명칭이 아마 그걸 뭐라고 하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가운데에서 대신하는 매개 변수? 매개 방정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매개 함수? 매개 변수? 그렇게 해서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로 다시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3개잖아요.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인 경우에 결국엔 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x와 y에 관련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12번의 개념이었습니다. 18번 가죠. 제가 이거 우함수, 기함수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되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18번에서 이거 우함수, 기함수 다 까먹어도 되니까 결론만 기억하자면 제가 이거 우함수랑 기함수 중에 어떤 애가 x축, y축 대칭이고 어떤 애가 원점 대칭인지는 기억하는 건 바로 기억하셨죠? 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마 안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우함수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냥 원래 그 모양 그대로 튀어나온다. 그러면 기함수의 특징은 뭐라고요?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면 식 자체가 싹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식이 나온다라는 게 기함수의 특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는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우함수고 기함수 더하기 기함수는 기함수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 부호가 안 바뀌는 애의 특징 자체가 지수가 짝수인 애들은 음수를 대입해도
부호가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우함수를 짝수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짝수함수다라는 표현도 잘 안 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럼 그 홀수니까 이제 앞으로 튀어나온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둘이 섞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종치는 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래서 우 곱하기 우는 우예요. 기 곱하기 기는 우예요. 우 곱하기 기가 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그거 되게 급하게 아마 쓰셨을 텐데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만약에 F는 우함수라고 하고 gx를 기함수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fx 곱하기 fx라고 하는 애를 생각해봐라. 그러면 얘를 뒤집어서 생각해봐. f-x에다가 f-x 곱하면 어떻게 돼? fx 곱하기 fx 나오지 않아? 부호 안 바뀌죠? 그럼 gx 같은 경우는 어때? 기함수니까 g-x 곱하기 g-x는 얼마인데? 마이너스 gx고 마이너스 gx야. 그럼 얘도 gx 곱하기 gx가 되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가장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얘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18번. 여기 말고 저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럼 18번에서 fx라는 애가 우함수, 그 다음 gx라고 하는 애가 기함수라고 합니다. 특징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에다가 일단 뭘 확인해 보면 된다고요?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시라. 즉 g-x 분의 f-x를 넣어보시라. 그러면 g-x는 뭐가 튀어나온다고? 마이너스 gx로 튀어나오고 fx는 그냥 fx로 튀어나오죠. 자, 모양이 부호가 어떻게 됐어? 뒤집어졌어. 바뀌었어.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바뀌는 애니까 얘는 뭐예요? 기함수가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번도 마찬가지. 그럼 뭐야? 2번 뭐라고?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f-x와 마이너스 x, g-x 이렇게 x를 다 바꿔서 집어넣자고. 그럼 어떻게 되는디? f-x는 그냥 fx로 나온다고 했고 gx 같은 경우에도 뭐가 앞으로 부호가 튀어나오면서 플러스 xgs가 되죠. 처음 주어진 식과 어떻게 돼? 같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우함수죠. 3번도 볼까? 3번 그럼 어떻게 돼? f 서클 fx다? 여기다 뭐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x 집어넣어볼까? 그럼 식이 뭔데?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f에 x 집어넣는 거랑 같죠. 부호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죠. 그럼 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죠. 부호가 안 바뀌었으니까 우함수죠. 그러면 4번은 어때? 4번은 어때? g 서클 f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그럼 이거 g에 f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거니까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것도 안 바뀌죠. 그래서 g에 f에 x랑 똑같으니까 얘도 우함수죠. 네, 18번에 3번 우함수랑 기함수. 답이 잘못된 거예요. 답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맞아. 야,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반대로. 이건 어때? F서클 G는 어때? 이건 우함수야, 기함수야? 결론만 얘기하자면 얘도 우함수거든요. 왜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어봐. 어떻게 나와? F에 G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에 마이너스 GX가 되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부호랑 우함수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이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얘도 우함수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곱하기랑 합성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방금 전에, 저번에 이제 경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짝수함수, 홀수함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얘를 우함수라고 하는 애를 짝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함수라고 하는 애를 홀수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진짜 정말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G서클 F 같은 경우에 얘를 3차, 2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X세제곱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X제곱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X 몇 제곱이 되죠? 6제곱.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죠. 그럼 반대로 이번엔 2, 3이라고 집어넣으면 X세제곱을 제곱에 집어넣으니까 몇 제곱이 되죠? 6제곱이 되죠. 그럼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가 되죠. 그래서 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거라서 무조건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9번도 질문 없네요? 19번은 어떻게 풀었대요? 아하. 19번의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임의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게 우함수일지 기함수일지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만약에 1번에 y는 fx 더하기 f-x라고 했을 때에 이 fx라고 하는 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gx 플러스 hx라고 한번 해놓고 여기서 gx는 우함수 그 다음에 hx는 기함수라고 할게요. 가능하죠? 이렇게 가정해놓고 그럼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그 아무 함수나에 대해서 이거씩 한번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x 집어넣어보죠. fx-fx는 뭐예요? gx 더하기 hx 에다가 더하기 g-x 더하기 h-x거든요. 자, 우함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대로 나와요. 기함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뭐만 남아요? 어디만 남아요? 우함수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함수예요. 이렇게 증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증명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만 남아요? y는 2hx만 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끝. 19번이었습니다. 풀이참조. 이거 이용해서 여기 이 멘트 이용해서 우함수고 기함수라고 나누었을 때 요 식이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그 식을 정리하면 뭐만 남아서? 우함수만 남아서 우함수예요. 그죠? 빼게 되면 뭐만 남아서?
기함수만 남아서 기함수예요.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냐, 강조를 하는 거냐. 그 20번은 그냥 말이 뭔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정수부터 정수까지, 봐봐요. 잘 봐봐봐. 가장 가까운 정수까지의 거리래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을 내가 n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내가 n 플러스 1이라고 할 때예요. 예를 들어, 요 정도 값이면 거리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보죠. 어디까지요? 정확하게 절반이 될 때까지는 이쪽으로 가도 0.5, 이쪽으로 가도 0.5죠. 근데 그 x가 다시 커져서 이쪽이 가까워질수록 거리는 이번에는 어디를 봐요? 요 거리를 보자. 자, 그러면 지금 y는 중괄호 x라고 하는 이 규칙 상으로 따졌을 때 정수에서 가장 가까운 그 좌표는 0에서부터 어디로 간다고요? 1이 될 때까지 어떤 값을 가져요? 커지다가 작아지죠? 그죠? 또 커지다가 작아지죠? 그죠? 또 커지다가 작아지죠? 계속 커지다가 작아지고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x와 가장 가까운 정수까지 거리의 넓이, 이거 넓이 그냥 구하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구간을 나누세요. 0부터 아이 귀찮아. 0부터 2분의 1, 2분의 1부터 1, 1부터 2분의 3, 2분의 3부터 2까지 구간을 나누시면 돼요. 왜? 더 가까운 쪽이니까. 얘는 뭐에 가까워서? 0에 가까워서 x 빼기 0이 될 거고, 여긴 뭐에 가까워서? 1에 가까워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1 빼기 x가 될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x가 더 크니까 다시 x 빼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돼요? 네, 2 빼기 x가 되겠죠. 이 구간에 맞춰서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 요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은 그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20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22번. 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답니다. 0부터 1까지일 때는 절대값 3분의 1이랍니다. 0일 때 마이너스 1. 꺾이는 구간이 3분의 1이니까 깎이는 구간이 존재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무슨 함수래요? 우함수래요. 즉 y축 대칭이라는 얘기네요.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주기함수라는 뜻인데. 네? 주기함수라는 게 뭐냐면 수 1에서 나오는 그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모양이 반복되는. 지금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구간에서의 식이 그 그래프 모양이랑 그 다음 구간이랑 예를 들면 3 넣어봐요. 예를 들면 2 넣어봐요. 그 F3은 얼마예요? 2 넣으면 F3이랑 F1이랑 똑같다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값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고 똑같이 가져가고 똑같이 가져가고 계속 그게 모양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나중에 너네들이 배우실 내용 중에 그 대칭함수랑 주기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f x-알파가 f x-베타라고 하면 구간이 이게 뭐냐면 이게 주기함수예요. 이게 주기함수입니다.
두 개를 서로 뺐을 때, 예를 들면 알파가 더 작다라고 한다면 두 개를 서로 뺐을 때 여기는 1부터죠. 예를 들어 1, 2 집어넣으시면은 구간이 1짜리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거라고 할 때 주기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구간, 요 칸마다 반복돼요 라고 하는 걸 빼서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어떠한 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x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x다 라고 하는 경우는 어때요? 이게 대칭함수예요. 그럼 대칭함수니까 대칭축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대칭축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 빼봐. 이걸 빼봐.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그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 즉 x가 얼마일 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그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 y는 뭐 x제곱 플러스 4x 뭐 더하기 2 아까 나왔던 이 식이죠? 이거를 x-1 어떠한 fx-1이 f x 플러스 3이라고 해야 되는군요. 3이랑 플러스 1이라고 봐야 됩니다. 3 플러스 3 마이너스 x로 가야 되는구나. 반대죠? 전 잘못했죠? 이거 뭐예요? 아씨 헷갈려.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니죠? 플러스죠? 이게 마이너스 3이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같고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이랑 마이너스 3 나오고요. 어머나! 내가 지금 마이너스 2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몰라,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1에 대해 대칭이 됐는데, 어쨌든. 이건 대칭함수랑 주기함수 같은 경우는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 좀 더 나오면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 사이의 구간이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그 구간이 반복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뭘 그리시면 돼요? 0부터 1까지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대칭으로 해서 복사를 해서 그려주시고 그거를 반복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려서 보여드리자면 그림이 어떻게 되죠? 0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뒤집어서 올릴게요. 그 다음에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은 3칸? 좀 1이니까 1 올릴게요. 3분의 1일 때 0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일 때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8이라는, 2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요렇게 생겨먹은 식. 이 Y축의 대칭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반복된다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 게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냐면,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에다가 1 더하기 f에다가 3 집어넣으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길이가 얼마짜리니까 총 길이 2짜리인 주기 이마다 두 칸마다 반복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f2 대신에 f0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F1이니까 그냥 F1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3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요? 두 칸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F1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얼마? 1 집어넣으면 얼마? 2 집어넣으면 답은 5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어색한 개념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5번 이거 2차 함수 문제예요. 25번 질문한 사람아, 이거 2차 함수 문제거든요. 좌표를 내가 맘대로 그냥 기준 점을 정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ST가 S부터 T까지가 3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부터 6까지가 22라고 하네요. T부터 6까지가 22라고 해요. 6까지가. 그 다음 U에서부터 Q까지가 50이라고 합니다. U부터 요만큼이 이제 Q까지가 50이래요. 이때 P와 R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요 U를 지나는 요 점에서의 뭐 구하래요? 네, P부터 R 사이의 거리 구하랍니다. 이거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아무거나 내가 마음대로 좌표로 정하시면 어디를 기준으로 정할까요? 여기 원점 잡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식이 나오죠? y는 ax제곱 마이너스 50이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럼 몇 콤마 몇을 지나는? 30 콤마 22를 지나는. 그랬을 때 P와 R의 값을 구하라. 이거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x축과의 교점 좌표 길이 구하시면 되겠죠. 끝. 이거는 질문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질문이라서 이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시간이 되게 좀 미묘한데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제가요, 쉬운 거는 그냥 싹 가서 제 10분 안에 13번은 개호반 것 같으니까 10번까지는 적어도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안 쓰는 표현들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그냥 딱 끊어서 설명을 할게요. 뭘 끊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상담이 좀 길어져 갖고 수업을 좀 빼먹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식이라는 게 뭘까요? 유리수는 뭐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B분의 A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때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유리수라고 하죠. 식에서도 동의합니다. 유리식이라고 하는 애는 뭔가요? A라는 식을 B분의 A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B라는 값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식을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B가 상수라고 한다면 상수이면 무슨 식이 되고 이게 다항식이 돼요. 그죠? 근데 B가 상수가 아닌 뭔가 다른
B가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A도 다항식, B도 다항식, B가 상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B는 not 상수라고 한다면 얘는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식이라는 거 안에 다항식과 분수식을 포함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별거 없습니다. 분수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리식에서는 서로 나타내기 위해서 약분이 기본입니다. 약분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인수분해가 기본이죠. 인수분해가 필수예요. 기본적으로 약분을 하셔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앞 단원에 나오는 그 1번 내용,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라고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안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안 쓰는 표현이에요. 대체 다항식에서 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직 있기는 해요, 사실. 최대 공약수.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하는 거랑 least common multiple이라고 하는 그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를 써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말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애를 뽑아낸 다음에 이게 최대 공약수죠. 그 남은 찌꺼기까지 다 그럼 이 찌꺼기를 다 곱한 애가 뭐가 되고? 최소 공배수가 됐었죠. 그럼 만약에 항이 3개면 어떻게 돼요? A, B, C일 경우에 지금 거기 있는 그 18 A, X 세제곱, Y 제곱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6 B 제곱, X 제곱, Y 제곱 그 다음에 12 A 세제곱, X, Y라고 나오는 이 세 개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서는 부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호는 보지 않아요. 부호는 빼요. 자,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덩어리 6 XY 맞죠? 그럼 얘가 최대 공약수고요. 그 다음 계속 갑시다. 3A X 제곱 Y와 뭐 굳이 갈 필요 없는데 마이너스 B제곱 X Y 그 다음에 여기 2A 세제곱라고 할 때 자, 다 필요 없고요. 자, 숫자에서 제일 큰 거 그 최소 공배수는 뭐예요? 숫자의 개수의 최소 공배수 36? A 몇 개? 3개? B는 몇 개? 2개? X는 3개, Y 2개. 부호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요. 부호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최대 공약수, 얘가 최소 공배수 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식에서는 어떻게 봐요? 인수분해해서 봐요. 인수분해해서 각각의 인수를 공통으로 포함하는 그 인수가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그 인수가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게 최소 공배수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분해가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 연습용으로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만큼 중요도 떨어지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히 하여라 라고 나오는 거 보시면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두 유리식을 통분하여라. 그럼 통분하는 것도 부족한 인수를 채워서 분자 분모에 곱해주시면 되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겠죠. 그럼 덧셈 뺄셈 3번 같은 경우에도 분모가 다른 덧셈 뺄셈 이거 우리 어떻게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었나요?
통분 후 계산한다. 다음. 그럼 항등식에서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통분 후 계산해서 맞추시면 되죠. 어려워요? 어려울까요? 그냥 여러분들 분수 계산했던, 분수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식으로 확장되는 것 뿐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5번은 뭐 하시면 돼요? 곱하거나 나누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다 각각 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분자 분모에 같은 인수가 있을 때에만 약분하면서 진행하시면 되죠.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내용이라 생각하고요. 6번은 이거 못하겠구나. 6번하고 7번까지만 좀 진행할게요. 8번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이상으로는 좀 진행이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럼 6번까지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 그 연습 삼아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굳이 안 하셔도 나쁘지,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5번까지는 네, 중요도가 좀 떨어져서. 그럼 6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6번은 이제 무슨 식이냐면 뭔 짓이냐면 처음에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1 라고 나와 있는 이 식에다가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요. 항상 식을 정리할 때 이거 정리할 때 대분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분수 말고 대분수요. 지금 이 상태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죠. 그럼 이거는 가분수예요. 이해돼요? 가분수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무조건 분모보다 낮춰야 되죠. 그 분모의 차수를 보다 분자의 차수를 더 낮도록 강제로 변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나누시면 돼요.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셔도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예를 들면 이건 어때요?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2x 하시면 어때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식은 x 플러스 1이라는 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2x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하나 더 합시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더하기 2를 갖다 붙이고 빼기 2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x 더하기 1에 빼기 앞에 개수 있으니까 빼기 2 빼기 만났으니까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라고 정리가 되겠죠. 이해 안 되는 사람? 더 간단하게 그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로 가고 플러스 2 하셔도 돼요. 그죠? 이게 좀 더 간단하겠다. 어쨌든 이 분모를 인수로 가지도록 식을 변형하실 수 있으면 돼요. 선생님, 전 그게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떡하죠? 뭘 어떻게 해요? 나눠야지. 대분수 할 때, 야, 그 5분의 24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거 4와 5분의 4잖아. 목과 나머지잖아. 그지? 24를 5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잖아. 즉,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목을 앞으로 꺼내고 나머지를 분자에 적으시면 돼요. 지금 이거를 목 나머지 목과 나머지 이렇게 써주시면 대분수 형태로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신다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바꿔서 푸실 수 있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꿀까요?
마이너스 일단 꺼낼까요? 자, 그러면 요 식은, 이 식은 마이너스로 꺼내서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자, x-1이라는 인수를 집어넣으려면 어느 정도, 뭐가 제일 편할까? 더하기 2?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2로 갈까? 이게 제일 편할까? 그죠? 한 방에 상수까지 떨어지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x-1 더하기 x-1분의 2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x-1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빼기 x-1이니까 서로 지워져서 없어지겠네요. 그럼 지금 이 복잡스럽게 생긴 식은 사실 페이크다. 이놈들아,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x-1분의 2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계산 가능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로 나누시는데 그 어떤 fx라는 애를 gx로 나누는 식이 있다면 이 식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과 gx분의 나머지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차수가 낮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우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거 유리식 지우고요. 내가 수하에서 배워 꼭 가져갔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뭘 배우셨냐면 산술기하를 배우셨어요. 산술기하는 수능 갈 때까지 되게 잘 써먹어요. 코시 슈바르츠는 오히려 중요도가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산술기하는 끝까지 나옵니다. 뜬금없이 최대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막 이런 거 나올 때 산술기하부터 생각을 하세요. 여태까지는 이제 2차 함수, 그 완전 제곱식에 대한 최대 최소를 보셨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바꿔서 산술기하를 먼저 생각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배우는 건 뭐냐면 이제 부분분수. 로 계산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부분분수라고 하는 걸 결론을 얘기하자면 어떠한 분수가 있을 때에 식을 큰 거에서 큰 거든 작은 거든 상관없고 뒤에서 앞에 걸 빼신 거 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입니다. 실제로 이거 통분해 보시면 저거 사라져요. 같아집니다.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보셨을란가 모르겠네.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10분의 1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식은 2 빼기 1분의 1 1이니까 사라지죠? 곱하기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라는 식으로 계산하시면 뭐만 남아요? 1 빼기 10분의 1만 남아서 답은 10분의 9라는 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처럼 이 A와 B가 숫자가 아니라 다항식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빼면 차가 1이니까 사라지죠. 그럼 두 번째는 차가 얼마예요? 2예요. 그래서 2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식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6분의 1만 남을 거고 이 식 정리해 주신다면 x 곱하기 x 플러스 6분의 6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랑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를 풀어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연습 문제가 되게 미묘하게 끊길 거예요. 4번인 것까지밖에 없고요. 빨간 문제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그린만 지정하고 끝낼게요. 그린에 126페이지까지 그린에 있는 126페이지에 있는 유형 7번까지만 풀어주시고 파이널 스텝 문제 풀어주세요. 그린 126페이지에 있는 유형 7까지만 풀어주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요 숙제는 진짜 몇 개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 네 파이널 스텝은 27페이지까지 삼각비 활용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